네, 슈퍼개미로 잘 알려진 분이죠. 배진환 노블리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말씀 들으면서 네. 사례가 올리셔가지고. 아니, 저 나름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아, 젊게는 생기셨죠. 네. 참고로 저보다 형이십니다. 너무 솔직합니다. 형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음. 이 보면서 제가 그래서 심각하게 가발을 써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합니다. 네. 아, 좀 하십시오. 오늘 네. 이 개미분들이 지금 오늘 패닉에 빠진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하이닉스가 이틀간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게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고점 되면 너무 많이 빠져서 근데 자 이런 일 당해 보신 적 많으시잖아요. 많죠. 항상 성공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네네. 뭐 위로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버티면 좋을까 한번 한마디 있어요. 해주시죠. 네. 저도 주식 투자가 지금 IMF 됐으니까 뭐 20여 년이 됐는데요. 네.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주식을 사서 투자라는 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서 회사가 계속 잘 돼가면서 같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중간중간에 빠지고 오르고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좀 참고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물론 뭐 오히려 이제 주식을 못 사신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렇게 고점에 사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떨어지면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저점에서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이니까 그런 쪽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뭐 네. 산업군이고 또 안 쓰일 수 없는 제품이다 그렇죠.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들은 같이 나와 함께 계속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유롭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신용 잔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더 못 견디게 만들고 또 여유 있을 하락시 수가 없네. 네. 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반대매매 또 나갈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또 뭐 어떻게 보면 쫄리니까 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신용 좀 자제하시고 뭐 그렇게 여유롭게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큰 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배 대표님 그러면은 배 대표님은 주식 잘하시니까 네. 신용 안 쓰십니까? 잘하시면 신용 써가지고 그러게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썼었죠. 아 옛날. 지금은 아유 뭐 얘는- 지금은 예,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네. 예. 근데 아니, 어떤 분은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용 같은 거는 돈이 가벼운 돈이다. 네. 그러니까 내 손을 금방 떠날 수 있는 돈이고 약한 돈이고 뭐 겁먹은 돈이다. 맞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돈을 써서 투자를 해야 내 마음에 안 들리는 건데 신용은 겁먹은 돈이 되기 때문에 내가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맞습니다.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주린이 분들이 신용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하게 만약에 이제 나이와 뭐 그게 다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자기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쓰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월급으로 갚을 수 있는 네, 수준? 저는 진짜 말 뭐 그대로 그것도- 지렛대 활용 면에서는 네, 괜찮지만 젊은 사람들. 근데 이제 그렇죠. 뭐 나이도 있고 금액도 있는데 음. 그걸 또 거기에 맞춰서 더 쓰신다 그러면 상당하게 아까 심리적인 것도 불안해질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가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용으로 있다 보면은 또 갚아야 되고 또 마찬가지 떨어지면은 두 배로 까지잖아요. 네. 10%까지면 20%가 까지는 거고 네. 뭐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락장에서는 공포심이 더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차트라도 특히 뭐 차트를 또 보여주고 많이 때 대부분 공부하니까 차트가 보통 깨지는 지점이 오히려 바닥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대입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오히려 차트를 신용을 쓴 사람들은 전혀 못 견뎌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손절하거나 뭐 그러고 나면 오히려 반등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8만 원 깨지면 반등하고 8만 원 깨지면 반등하고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걸 네. 고점에 사신 분들은 아마 좀
하신 분들 거기서 못 이겨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 쓰면 이렇게 하락 때 못 견딘다. 네네네. 네네. 앞서 이제 그 반도체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저도 옆에서 같이 덩달아서 첨언을 좀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앞으로 줄어들 거냐 늘어날 거냐. 지금 가장 소요가 큰 데가 데이터 센터니까 그렇죠. 메모리.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팔아야 돼요. 네.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버티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버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배 대표님이 버티기의 왕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 거죠? 보통 주식 투자해서 어느 정도 버티십니까? 저는 한 최장? 종목 뭐 10년도 버틴 종목도 있고요. 뭐 보통 하락을 10년을 견디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손실을? 아니요, 뭐 주식 한 종목을 뭐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종목 10년도 기다린 적도 있고 뭐 있는데 보통 우와. 평균이 3년은 최소 되는 것 같아요. 3년. 최소 예, 길다. 3년 종목도. 최소 3년. 이게 길다, 평균 뭐 이렇게 진짜. 뭐 1년 내에서 가는 종목도 있고 한 5년에 가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종목을 샀을 때 목표 수익률이 100%거든요. 네. 최소 네. 최소 100%인데 그런데 그 100% 도달하는 종목이 평균 3년은 되는 것 같아요. 평균 3년. 네. 그러면 100%가 1년 만에 오면 1년 만에 오면 더 갖고 있어요? 아니요. 1년 만에 와도 오면 땡큐고 음. 좀 더 오면은 좀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수익률을 더 많이 줄 때가 많아요. 기다린 만큼 더 많이 보상을 해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또 이렇게 많이 기다렸을 때는 더 사실 또 제 같은 게 더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기다리다면서 계속 사는 기다리면서 거예요. 계속 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익률은 더 배가 되고 또 수익률 퍼센트지도 그런 종목들은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더 샀다는 건 그 주식이 호쾌하게 오른 적 없이 횡보 또는 조정을 꽤 오랜 기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그래서 도대체 얼만큼 나눠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한 3년에 걸쳐서 사는 경우가 아. 있어요. 기본 3년이시구나. 3년에 걸쳐서 산 적도 있어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한 10% 이상 모아서 지분 신고한 적도 있어요. 그 지분 신고한 게 그냥 한 게 아니고 네. 좋아서 샀는데 이놈이 안 올라. 네. 그래도 떨어져. 또 샀어. 네, 네, 네. 이 정도 샀으면 이제 그만 살라고 했는데 또 떨어져. 네. 아이고, 싼데? 그럼 또 사. 네, 네. 그렇게 해서 3년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분을 넘겨버려가지고 지분 신고를 하게 되고. 네, 네, 네. 원래부터 내가 지분 신고 하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산 건 아니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예상이 얘기잖아요. 틀려가지고 내 예상보다 안 올라가가지고 더 사게 돼가지고 지분 신고를 하게 됐다. 오늘 지분 신고에 진실 밝혀진 날이었네요. 꼭 그렇진 않은데 또 뭐 대주주. 그런 의도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아니, 제대로 네.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네. 뭐 신고 안 하려고 하다가 계속 사다 보면 이제 할까 말까 이게 갈등 생길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면 이제 계속 사면 더 그렇군요. 네. 아니 잠깐만요. 네네. 이 질문은 먼저 이제 자세한 얘기 진짜 궁금한 게 많은데 네네. 좀 더 듣기 전에 네. 작동이님께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슈퍼 개미시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 기준이면 슈퍼 개미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분 신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예. 그리고 오. 사실은 강남 진며채는 쉽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너무 그게 낮아져가지고 여유롭게 웃으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너무 낮아져가지고 기준이 자꾸 뭐 20억, 30억 해서 수포김이라 하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힘들었다는 거야. 네.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아니 2000년에 30억이면 수포김 맞죠. 네. 그때는 그게 강남집 몇 채인데. 맞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30억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높게 잡아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도대체 몇 년을 샀냐 이거를 왜 자꾸 오늘 네. 말씀드렸냐면 하이닉스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많아서. 네. 하이닉스 주주분들 그 아까 데이터 센터도 얘기 드렸고 했지만 네. 시계열을 지금 당장 아니고요. 한 1년만 늘리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여기서 1년만 늘리셔도 2년으로 늘리시면 땡큐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도탄에 빠지신 우리 주주분들 마음에 힘을 내시라고.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 개인 투자자로서 그 정말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배 대표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정코 흑수저셨어요. 아마 나보다 더 흑수저였을 수 있는데 그런데 네.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리셨는데 저분도 3년씩 보유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조금 보유 기간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좀 쉬워집니다. 네,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짧게 보니까 네. 투자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자 네. 위로의 말씀은 오히려 이럴 때 조금씩 싼 가격이니까 나는 더 떨어지면 그 과정에 계속 더 모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하면 지금 당장 가격 떨어진 거에 도탄에 빠지지 말고 3년 후, 2년 후의 시계열로 미래를 바라보시면 이 산업 자체가 죽지 않으니 오히려 더 좋은 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실제 증언을 해주셨잖아요. 최소 3년. 네, 3년. 네, 3년. 그래서 사실 실제로 거래가 많으신 분들이 성적이 안 좋아요. 아하. 네, 성적이 계속 안- 샀다 팔았다. 네, 샀다 네. 팔았다 하시는 예, 분들이. 결코 좋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네네. 그렇군요. 음. 뭐 형님이시니까 각도기님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어떻게 주식에 그러면 IMF 때라고 아까 언급해 주신 네, 거 네.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원래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꿈이. 예, 꿈이. 네. 근데 이제 흑수저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장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금액이 워낙 아무래도 작으니까 힘들죠. 뭐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한 최소 10억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IMF 때. 사업을 하셨나요? 저는 그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번 해보고 아. 싶었었는데 그래서 한번 하려다 보니까 돈은 한 최소 10억은 있어야 되겠다는 뭐 생각이 최소 들더라고요. 10억. 근데 네. 근데 내가 뭐 벌어놓은 돈은 500만 원밖에 없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내가 한번 미천을 한 마련해 봐야 되겠다 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제 말씀이 맞잖아요. 어. 네, 그렇죠. 와.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음.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안 알려주실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사신 종목이 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거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진짜요? 있어요. 오. 그게 첫 번째 산 종목은 고르는 방법도 좀 특이했어요. 특이했냐면 첫 번째 이제 신문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한번 다 봤어요. 전 종목을 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IMF 때 모토로라 같은 전화기를 들거든 시대 그것도 극소수만 네. 벽돌같이 생긴 거. 벽돌같이 이만한 거 있어요. 거의 그 당시 우리는 탱크라고 불렀어요. 한 400만 원 했습니다. 그 당시 네.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 특권 부유층들만 들고 다니는데 기억나요. 근데- 저희 엄마도 그런 거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부유층이셨네. 아니었는데. 금수저였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앞으로 휴대폰을 쓰는 시대가 올 것이야. 그걸 지금 같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야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LG 정보통신이라는 회사를 처음 사가지고 샀는데 그때 또 나라가 망한다는 때였거든요. 그때 최저점에 갔어요. 거의 최저점에 객장을 찾아가서 다들 곡소리 날 때 찾아가서 이제 500만 원 들고 객장에 가서 이거 사주세요 해가지고 LG 그때 정보통신. LG 통신 샀는데 거의 6개월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네. 그때 그럴 때예요. 아직 어리셔가지고 그때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지만. 어리지 않지만. 네. 오, 10배요. 네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그다음 또 해가 뭐 우유격적을 또 사업도 망하고 또 다시 시작한 5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이제 KT라는 종목을 샀어요. KTF 비상장 주식으로. 주로 그런 통신. 그때도 통신 네. 회사가 그때는 또 막연하게 음. SK텔레콤이 100만 원 할 때였어요. 그때 황제주라고 할 때. 근데 통신 회사 하나밖에 없고. 근데 비상장 회사에서 KTF하고 뭐 그때 뭐 몇 개가 있었어요. 뭐. 근데 이제 KTF를 우연찮게 이제 발견하게 돼가지고 샀어요. 그게 또 1년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30배 올랐구나. 30배가 올랐는데. 30배요? 예. 500만 원치 사고 또 정자 들어가고 거의 약 1000만 원치 산 것 같아요. 1000만 원치 산 게 30배가 올랐어요. 1년 만에. 근데 30배 먹고 팔지는 못하고 이제 10배 먹고 팔았어요. 갑자기 홍익환님 부러워하는 그 기운이 제가 옆에서 막 네. 느껴지네요. 진짜 10배, 30배? 네, 근데 네. 약간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하시면 다 그런 때요라고 하셨잖아요, 각도기님도. 아니에요. 지금도 2배 오를 수 있는 종목은 흔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안 알아봐서 그렇지 열심히 알아보면 시장만 딱
오해하고 있는 게 풀려서 정상화되면 아니 지금 또 이익 대비 3배 주식들이 있어요. 이 주식들이 지금 인기가 지금- 없어서 지금도 보면 물론 우리 플랫폼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는 종목이 있는데 작년에 2차 전지 뭐 관련주 소재주들이 올 때 그것들도 2차 전지 예를 들면 소재주들이나 이런 거 보면 10배 오른 종목도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2차 전지도 많이 올랐지만은 뭐 이렇게 뭐 대형 뭐 배터리 회사들도 많이 올랐지만은 소재주들 보면 10배 오른 것들 많아요. 지금도 가능하다. 네. 그럼요. 만약에 지금 그 조선 업체들이 지금은 부진하잖아요. 올해는 네. 실적이 네. 나쁠 거니까. 근데 여기서 수주를 조금 더 가열차게 하고 그다음 비싼 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LNG 선 같은 거를 조금 더 많이 수주를 해서 가격을 좀 높게 수주를 하면 관련된 그 회사들 말고 네. 부품 회사들 중에서는 배수가 그냥 30배, 50% 오르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뭐 2배, 3배, 4배 오를 수 있는 주식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거기선 그렇게 생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수주가 조금 더 차야 되니까 하나의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이제 진짜 실전 투자 이야기를 네. 몇 가지 더 좋아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싼 주식은 어떤 것들이 싼 주식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싼 주식, 저렴한 주식. 저렴한 주식. 예, 예, 많이 오를 거. 저는 네. 이제 그 케인즈가 얘기한 주식은 미인대이다 하잖아요. 근데 숨은 진주를 찾는 걸 좋아해요. 숨은 네. 진주, 흙 속에 네. 흙 속에 진주를 찾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이렇게 남들의 눈에 띄는 주식은 제가 사질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애널리스트 리포트 있는 거 잘 안 사시겠네요. 거의, 예, 없죠. 예. 오히려 이제 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올 수도 있죠. 우와. 항상 나와야지. 나중에는 나와야 돼. 네. 주가가 한 50%에서 70% 정도 올랐을 때는 네, 나와야 네, 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남들이 이제 주로 이제 버릴 때 사는 종목이 많아요. 버릴 남들이. 때? 네. 어, 역발상으로 사는 것도 있고 극소해주로 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반대로 하는 성향이 반대로 사는 것도 양봉에 안 사고 음봉에 살 때가 많고 좀 뭐 저만의 노하우라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렇다면 가족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신용 물량 반대 매매 쏟아지면 사시겠네요.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예를 그거 들자면,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그렇게 주로 반대 매매 나올 때가 오히려 진짜 제일 쌀 때가 많아요. 쌀 때가 많아. 예를 들면 뭐 작년 코로나 때 네.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3월. 이제 네. 반대 매매 나오는 게 다 보이니까 네. 거의 뭐 하여튼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저는 사 모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단 남들이 주로 이제 버릴 때 아니면은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망해갈 때 네. 회사가 꼭 망해가고 있으나 오히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해. 지금으로 따지면 혹시 예를 들면 뭐 영화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영화관. 영화관 예를 든다면은 뭐 네. 예를 든다면 그런 뭐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지만 지금- 나중에 만약에 네. 뭐가 변화가 되면 잘 될 수 있는 섹터.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지금 추천하는 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추천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실전에서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는지를 위해서 조금 더 와닿으시라고 지금 실전 종목 비슷한 것들을 네. 예로 든 거지 절대 추천 아니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 네, 그렇게 이런 역발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역발상을 투자를 하려면 네. 진짜 궁금해지는 게 진짜 보통 확신이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거는 가보면 현금이 얼마 있는지, 현금이 다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적자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재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저기 극장 얘기하셨는데, 극장은 지금 사실은 뭐 올 중반에 거의 다 망해갔거든요. 근데 얘네 영구채 발행했어요.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땡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런 자금 조달을 못한 극장이 망할 수 있죠. 극장 여러 체인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그 살아남는 애들한테 엄청나게 큰 호재예요. 여기서 만약에 주요한 3개 중에 하나가 자빠졌어. 근데 살아남았어. 그다음에 1년 더 버틸 수 있어. 네. 그러면 흑자 나오기 직전에가 가장 어둡습니다. 네. 그때가 가장 이 말씀하신 거를 따라 보면 가장 좋은 매수 찬스가 오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인 회사들은요 전화를 해보면 아 이거 제 시간이 아닌데. 네. 예, 적자인 회사들은 전화를 하면 나긋나긋하게 대답해 주세요 보통. 그러니까 전화를 해보면 아니 이거 언제 좋아집니까? 이러면 저희도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 직전에는 좋아진다는 얘기를 해요. 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 당신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저희 안 망합니다.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은근하게. 네. 뭐 공정공시 위반은 아닌데 공정공시 위반은 아닌데 아, 우리 안 망해요라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보고 근데 현장에서 진짜 극장 같은데 그런데 한번 가보는 거죠. 가봤는데 진짜로 사람들이 드글드글해. 오, 이 턴이야. 그러면은 이제 찬스가 오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예. 그리고 하여튼 좀 이게 안 오른 섹터들 중에서 보면 금방 이 섹터가 또 좋아질 만한 거,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OLED 같은 거, 네. 하여튼 그걸 미리 선점하고 있는 거 좋아요. 뭐 남들 그렇게 사이클들을 우리는 이제 한 20년 하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 사이클이 뭔다 이런 걸 미리 선점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아니 근데 그 선점하다가 네. 너무 일찍 선점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많죠. 생각보다 늦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일찍.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현장에 있고 연수익률이 중요하다 보니까 견디다 못하다가 이빨 꽉 물고 참다가 팔고 나니까 올라간 거 있거든요. 그거 제가 샀을지도 몰라요. 어머, 여기서 판 거 여기서 받으셨군요. 두세 배씩 올라간 게 있어요. 지금 올해도 그런 종목이 한 두 종목이 있는데. 아우, 배 예. 아파. 그런데 아니 너무 일상적으로 많은 일이라서 배도 안 아파요 이제. 네.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기로 한 3년 올라갈 때까지 안 팔어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단순하시네요. 네, 아주 올라갈 때까지 단순하게 안 판다. 예, 단순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최소 100%는 먹을 거야.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게 막 한 30, 40, 50% 올랐어요. 네네. 근데 100% 갈 것 같지만 이게 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많죠. 그러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안 들겠어요, 사람인데. 사람인데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조금의 트레이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100주 있다 하면 뭐 다만 뭐 5주, 10주 예를 들면 10주라도 팔았다가 그러면 더 올라가면 땡큐. 뭐 다만 조금이라도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이 돼요. 내가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또 다시 10주 사 모으고 올라가도 땡큐. 떨어져도 다시 10주 사니까 땡큐. 이런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냥 조금의 그건 해요. 그냥 나의 심리를 멘탈 관리 위해서. 하시면서. 그러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분이잖아. 안 팔았는 것보다는 떨어진 거에 대해서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그런 기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견딜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매매를 하시면은 마음적으로는 더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이제 고수들 중에서 종목을 선택할 때 그렇게 이제 바닥에 있는 거를 고를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빠질 게 거의 없어 보여 네. 하는 것들을 잡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도 그거하고 유사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좀 주로 자리가 일단 뭐 빠질 자리가 없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 지지와 저항이 되는 자리라든지 회사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때 있긴 있죠. 많죠. 많고. 많죠. 네. 많죠. 그런데 많으면 이제 빠지면 이제 땡큐 하는 거죠. 주식이 사실은 이렇게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 때 내가 만약 이 종목을 사잖아요. 제발 오르지 마. 사는 동안에 제발 사는 오르지 마. 맞아, 내가 맞아. 충분히 살 때까지 오르지 마. 맞아. 이런 가지고 이렇게 빌면서 사요 사실. 이렇게 제발 오르지 네. 마. 그렇게 사실은 떨어지기를 더 바랄 때가 많아요.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사다 이 종목을 이제 너무 많이 샀어. 그래도 그럴 때면은 이제 조금 뭐 가졌으면 좋겠어 하겠지만은 충분히 사기 전까지는 계속 떨어져.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 살 때 떨어지면 아 이거 좋을 거야라고 확신을 먹고 사기 시작했는데 떨어지면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럴 때 주실 수 있는 팁이라든가 본인은 확신을 어떻게 결정한다. 나는 확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킨다.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투자를 할 때
자기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렇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종목을 고를 때 잘 골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르려면 여러분들 집을 산 때는 집 한 채밖에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한 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역세권에 진짜 꼼꼼히 보죠. 꼼꼼히 볼 거 아니에요. 네. 주식도 내가 평생에 한 종목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은데 너무 보다가. 그래서 나는 이제 만약에 주식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잘하고 싶은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네. 평생에 10종목밖에 내한테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한 종목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사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이 종목으로 한번 1억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5천만 원까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종목을 고르시다 보면 정말로 좋은 종목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골라서 그걸 투자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스노우볼이라고 하지 한번 이렇게 굴리고 나면 그게 또 노하우가 쌓여서 그걸 또 한번 주식 투자에서 한번 성공을 하잖아요. 네. 한번 성공을 하면 그걸 내가 깨달았잖아요. 네. 내가 뭘 쓴 계기로 해서 깨달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골프, 사업 모든 게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운동도 그렇고 내가 정말 획기적인 그 말을 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네. 네. 컨트롤 C, 복사하기, 컨트롤 V 복쓰기. 네. 여기도 접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만 잘 하시면 성공을 한번 해서 뭔가가 깨달아지는. 네, 깨달아지면은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은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꼭 계속 성공하잖아요. 골프도 그래. 우승한 사람이 계속 우승하고. 이거 오늘 아주 귀한 팁을 아주 주신 건데 제가 여기에 첨언을 또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요게 금상첨화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투자자들이 보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절대. 응? 그래서 우리는 뭐 가치 투자자, 무슨 성장주 투자자, 무슨 뭐 스케일퍼,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성공한 데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 방법을 한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계속 그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일컬어 어떤 경우에 가치 투자자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을 성장주 투자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진짜 큰 팁은 뭐냐면 첫 번째 성공을 이를 악물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첫 번째 성공을 이를 악물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만들어내고 나면 봉사가 눈 뜨는 것처럼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서 다음 성공도 따라오고 비슷한 유형의 성공이 따라오고 그래서 강자는 뭐냐면 성공의 다양한 유형들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성공을 자기의 루틴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이기는 습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이기는 습관을 만드셔야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셨는데 이거는 가슴에 이렇게 네, 새기실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또 질문할게요. 그 네네. 슬금슬금 올라서 간질간질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 목표는 100%인데 네. 50% 올라간 다음에 한참 횡보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럴 때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은 계속 발굴되고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뭐 자기 목표 수익률이 안 왔으니까 그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것 같고 네. 50% 갔으면 아까 뭐 조금의 트레이드는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예를 들면 내가 100% 이상 종목을 또 팔아서 만약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로 채우는 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50% 때는 견뎌내죠. 견뎌내고 네. 일부는 팔지는 몰라도 그 본진은 후퇴를 안 시키죠. 아니 근데 본질은 짧게 후퇴. 제가 네. 대화를 나눠봤지만 종목 뭐 평생에 10개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네네. 생각으로 고르면 진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종목에 대해서 신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고르지만 일단 사시면 은근히 되게 단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목표 수익률이 안 됐으니까 안 팔고 네. 그러니까 멘탈 관리를 조금 해야 되겠으니까 조금 팔고 이런 네, 식인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날 종목을 사고 기다린다. 100% 나면 뭐 일단은 원금 회수한다. 근데 그 종목을 고를 땐 진짜 신중하고. 네, 네. 아하. 자, 그래 여기서 그러면 질문 네. 하나 우리 네. 홍선혜 앵커님께서 지금 가마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은 맞아. 느낌을 지금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음. 사실은 뭐 1억 이하는 종목 가르지 마라. 다섯 종목, 10종목 가르지 말고 하나 딱 찍어서 몰빵 투자해라. 그게 사실은 실상은 그렇게 수익률이 좋아지면 배수 올라가는 게 금방금방 올라가면서 네. 그렇게 해야 사실 5배, 10배, 네. 100배 계좌가 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시도했다가 참. 네 그냥 몽창 그냥 박살이 나고 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많죠. 저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분산시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네네, 도저히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너무 안 좋은 네. 팁이다. 일반인들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네. 하는 진실과 그러나 현실, 진실과 현실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작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네. 저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분산 투자를 하면 일단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렇죠. 수익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한 자금 종목 한 자체가 종목 빠지고 작으니까. 막 이렇게 작으니까 그런데 그 평생에 10종목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한 종목을 잘 고르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제일 시기와 그다음에 타이밍과 저기 종목 선정이 잘 해야 되겠죠.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그다음에 뭐 차트까지 공부가 돼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이 이제 할 때인지 아닌지를 알면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노우볼 효과 알잖아요. 스노우볼 효과라는 게 눈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우리 연탄이 하나 있으면은 쉽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드먼인데 연탄 없이 만들려면 좀 첨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눈이 안 왔는데 눈사람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눈이 와야 되잖아요. 눈이 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오려면 겨울이 와야 눈이 오잖아요. 네. 겨울이 언제 왔어요? 작년에. 작년에 때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 때에 들어가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을 굴려야 눈이 확 빨리 굴잖아요. 그 눈 없는 데서 한번 굴려봐야 눈이 안 쌓이는 거예요. 네. 그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눈이 많은 데서 굴려야지. 눈 없는 데서 굴리면 네. 눈이 적은 데서 굴리는 것보다 많이 쌓인 데서 한번 굴려야지. 그러면 그런 종목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거를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종목을. 근데 이제 주린이들 초보자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본인은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한 종목을 딱 잡고 집중 투자를 하는데 그 한 종목에 대한 검증이 보기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죠. 뭐 한두 면만 보고 네네. 기업의 한두 면만 보고 뭐 실적이 많이 나오니까 한두 면만 보고 이렇게 덜컥 샀다가 세상 시류가 바뀌면서 와장창하고 이러는 경우 그래서 가슴 깨지고 무너지고 막 이런 경우 많은데 자세히 본다는 거 말이죠. 종목을 자세히 본다는 건 도대체 뭐를 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질문 중에도 뭘 도대체 공부해야 되냐고. 이런 일단은 질문이 이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매출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다 매출액 성장이 될 수 있는 회사인지 네. 이익 성장이 될 수 있는 회사인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차 시대가 일 것이고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쓰이기 시작하면 많이 쓰일 것이야. 이 정도의 감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할 것이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회사에 있는 깊이 있는 요즘은 자료들이 워낙 너무 찾기가 쉽잖아요. 요즘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전기차 섹터 중에 소재를 개발하는 게 이거는 쓰일 수밖에 없는 소재야. 쓰일 수밖에 없는 소재야. 이런 것 중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 중에서 거의 독과점인 기업이다. 근데 이게 그럼 배터리 3사가 망하더라도 다른 배터리 예를 들면 회사들이 많잖아요. 외국에도 많아요. 근데 이 소재는 쓰일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그런 회사를 찾다 보면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몰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회사는 계속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예를 들면 카카오를 예를 듭시다. 작년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계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매출액도 성장하지만 이익은 안 나. 계속 왜냐하면 퍼부으니까. 그러나 매출액 성장 이익이 나겠다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 나중에 되면. 그런 상상을 조금 동원해서 지금은 이익은 안 나지만 매출액이 성장이 꾸준히 나는 기업들은 이익은 나중에 동반될 수 있다. 한 달 내려서 그래서 매출액 성장과 이익 성장이 동반될 수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음. 거기다가 뭐 이제 뭐 역발상으로 뭐 그런 기업들이 일시적인 효과로 갑자기 뭐 하락을 한다든지 일시적인 뭐 이슈로 인해서 그러면은 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싸게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게 이제 일시적인 뭐 일시적으로 뭐 좀 싸게 뭐 떨어질 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뭐 전기차 소재라고 하면 네네. 사실은 지금 멀티플이 뭐 미친 듯이 올라 있는데요. 네네. 그런 주식을 산다고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멀티플이면 사시겠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지금 못 사지. 지금 못 지금 못 사죠. 산대. 그러니까 그게 멀티플이 몇 정도면 사겠다. 그렇게 성장이 계속하는 기업이면은 멀티플이 네. 한 20 정도면은 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매출 성장이 빵빵빵 앞으로 한 5년, 10년 계속 이어질 게 거의 눈에 보듯 확실하다면 네, 네. 20배까지는 줄 수 네, 네, 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빵빵 터지지 않는 기업은 그럼 몇 배 정도 줘야지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업들 지금 뭐 5대도 많죠. 지금 네. 매출이 안 터지면서 네. 뭐 5대 이하 기업들도 있죠. 그런 회사들 5 이하면 살만하다고. 5 이하면 네. 자, 그러면 매출의 이익이 뭐 빠방 터지지는 않는데 이익은 좋고 네네. 좀 싸면 그럼 뭐 그런 거는 소위 말하면 이익 대비 한 15배 이러면 사시겠습니까? 매출 빠방 안 터지고 안 사죠. 안 사죠. 네. 아. 음. 안 사죠. 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네, 드린 네, 네, 거예요. 네. 예,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리고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여쭤볼게요. 네. 지금 과거 역사보다 시장이 꽤 많이 올라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네. 네, 올라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느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렇죠. 어떤 느낌이세요? 시장이 이제 그 3,000대 중반 근처까지 올라왔으면 예전보다 상황 많이 나빠진 거죠? 생각하시기에. 나빠지는요.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좋은 투자하기에는 그렇죠. 뭐제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올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죠. 네, 올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올인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뭐 일단은 제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방향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뭐 작년에 산 것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일부 정도는 현금화 해놓는 전략이 좋은 것 같고 네. 그 이유는 아직은 몰라 시장은 더 상승한다고 봐요. 근데 또 세상이라는 게 언제 또 위기가 조금씩 올 수는 있잖아요. 네. 올 수도 있고 또 뭐 시장이라는 게 뭐 아주 딱 떨어졌다 항상 이게 파동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또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혹시 모르는 사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위기 때 현금 비중을 많이 줄이고 반대로 현금 비중을 많이 줄이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조금씩 늘리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뭐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곧 도래하잖아요. 네. 뭐 네. 빠르면 뭐 내년부터 될 수 있고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부터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오면서부터 같이 그 금리 인상과 장단에 맞춰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 올리는 거는 그 거시 쪽에서는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신흥국이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달러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 우리나라는 더 자금이 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뭐 올리는 그게 크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미국이 이제 좀 지금 계속 예방 주사를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방 주사를 넣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원래 10월 때부터 한다고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금리 인상은 저는 내년부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 2023년까지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봐서는 지금도 자꾸 말 나오는 게 테이퍼링 지금도 늦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봐서는 그 예방 주사를 계속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네. 대해서 사실은 지금 중로는 내년에는 테이퍼링 하고
23년도나 빨라야 23년이고 늦으면 24년도에 금리 인상한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겨서 보신다는 얘기죠. 조금. 네, 저는 그렇게 조금 봅니다. 그게 이제 빨리. 보수적인 태도잖아요, 일종의. 네, 네. 근데 투자자들은 약간 그렇게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음. 조금 더 항상 위기를 좀 더 빨리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항상 저도 이게 주식을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현금 다 비워본 주식을 다 비워본 적이 없어요. 네네. 제 소원이 뭐냐면 한번 싹 다 비워보는 게 소원이에요. 싹 다 네. 비워보는 게 소원인데 어. 뭐 이제 소원이 한번 이루어질란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잘 안 네.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되고 왜냐하면 회사가 좋으니까 아, 싼 주식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으니까 네, 주가가 또 올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도 또 싼 주식은 있으니까 그게 네. 안 되는 거죠. 저는 또 뭐 중소형주들 이런 섹터들이 많으니까 음. 그게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궁금해지는 게 목표가 100%라고 하셨는데 네네. 절대 안 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거시적으로 뭔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것 같은 네네. 그런 분석이 나오시고 생각이 드신다. 그런 네네. 견해가 있다. 네네. 그러면은 100% 도달 안 해도 매도하십니까? 아니요. 단순하시다니. 네. 안 합니다. 처음에 매수할 때 딱 정해놓고. 정해놓고 이때 그게 안 네. 되더라고요. 예. 음. 대신 이제 엑시트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오니까 음. 올라오는 종목이 많으니까 거기서 받은 자금은 거. 있지만은 아하. 여기에 이 자금은 안 빼요. 내가 음. 계속 수익이 안 난 종목들은 음. 계속 들고 있고 대신 이제 이걸 이제 팔아서 계속 이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올라간 종목들은. 음. 지금 뭐 존버의 신이시네부터. 아, 예. 진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존버로 해서 돈 버는 사람이라 그게 또 편하고 저는 이제 특히 직장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쉬운 매매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서 길게 가져가서 배당도 받고 뭐 기업과 같이 동반 성장하는 동반 성장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거시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참고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오늘 워낙 최약세인데 네. 올해 들어와서 네. 다 보죠. 환율, 뭐 원자재, 뭐 환율, 원자재, 뭐 유가 뭐 이런 건 다 보죠. 근데 그러면은 그걸 기업 선택해서 투자할 때 네. 거시경제도 참고를 많이 해서 그 거시경제나 아니면 시장 상황들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시장을 딱 그것만 봐요. 이게 투자할 때인가 아닌가 그것만 봐요. 그래서 이게 봄인자 사계절로 봐요.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그것만 보고 그 중간 다 잊어버려요. 주로 이제 겨울부터 사기 시작을 하고 겨울부터 사기 시작하고 이제 가을 되면 수확을 하고 지금 계절은 지금은 제가 봐서는 여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름. 음.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가을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이렇게 직선으로 물어보시네. 네. 네. 궁금해서. 그럼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시 지표는 역시 금리이실까요? 그렇죠. 금리가 제일 크죠. 근데 국내 금리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네, 네. 뭐 역시나 미국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은 국내 금리도 미국 눈치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금리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저도 그 금리를 중요하게 봐서 금리 얘기를 맨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큼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금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파악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금리가 무슨 사인이냐면 자 이제 나 돈 걷어 들이니까 자 투자를 조금씩 줄이세요. 이제 나는 그 사인이라고 봐요. 또 줄이세요. 그리고 금리를 반대로 낮추는 거는 자 이제 돈 풀고 하니까 투자를 늘리세요. 이게 이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금리를 이제 조금씩 올리는 거는 보통 두세 번 인상하는 거는 뭐 별 지장은 없다고 해요. 충격은 있을 수는 있어요. 중간중간에 파동이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금리 1% 지금 한다고 해서 그거 1% 때문에 이자 은행에 맡기겠어요? 본인은 아니잖아. 맡기실 거였어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1%, 2%가 요까지는 내가 그걸 금리를 받기 위해서 내 이 투자 수익률을 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2%는 최소 넘어가고 3% 정도 가면은 2%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점점 이제 빨려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돈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인이라고 봐요. 야, 이제 그만 투자해. 이제 투자해. 좀 이제 과열이 되고 있으니까 너희들 점점 진정해. 각 나라에서 이제 사인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그렇게 우리한테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보죠. 네. 그럼 테이퍼링은요? 테이퍼링도 이제 돈을 이제 더 이상 안 찍으니까 그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그렇게 뭐 이득 본 것도 별로 없는데 집값, 주식값 다 올랐잖아요. 네. 다 올라. 이게 다 돈 때문에 돈의 힘이거든요. 네. 돈을 만 원짜리 있던 게 2배로 불어난 거잖아. 근데 이제 안 찍는다는 거는 이제는 그 올라가는 것들이 점점 그 돈의 가치가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하던 거를 이제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투자 환경에 그것도 사인을 주는 거죠. 더 이상은 네. 이제 이제 실물 자산 가치는 못 올라갈 수 있다고 사인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네. 중요한 사인. 네. 근데 뭔지 홍 모르겠는데, 앵커님 네. 마지막 질문 하나 하시죠. 마지막 네. 질문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사실 밤샐 자신도 있어요. 네, 주식 얘기하면 저는 진짜 밤샐 자신도 있는데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홍 앵커님하고 이렇게 몇 번 그래. 했는데 어떤 뭐랄까 에너지가 막 옆에서 느껴지네요. 아니 굉장히 배울 좋아하시네요. 게 너무 그래요? 네. 나중에 뭐 많아가지고. 나중에 뭐 따로 강의 한번 들어야 되겠네. 아니 오늘 진짜 힘들어하신 분들도 아까 각도인이 말씀하신 너무 네. 많았고 해가지고 네. 마지막 질문 뭘 드릴까요? 제일 좋은 심플하게, 네, 제일 하나를 드려야 좋은 될것 제일 같아서. 좋은 지금 그래도 많이 줄었지만 이 정도 섹터 정도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파보면 좋다. 보석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아까 생각하는 섹터 몇 개 한 두세 개만. 흙 속의 진주라고 하셨는데 네. 두세 개. 속의 진주. 최근에 내가 OLED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OLED가 다 올랐어요. 며칠 새에 다 올라버렸어요. 다 올랐어요. 다 올라버렸어요. 네. 그래서 OLED 색 다 올라버렸고 진짜 좀 이렇게 숨겨진 것 중에 괜찮을 만한 거는 가치주로서 건설주 섹터, 건설 섹터, 건설 섹터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 약간 난 뭔지 알겠다. 그래요? 네. 같이 웃어요. 네, 저는 뭔지 알겠어요. 그래요? 네, 딱 느낌이 왔어요. 뭔지. 네. 건설 섹터 괜찮을 것 같고 네. 하이닉스 산다 만다. 하이닉스요? 네. 하이닉스는 뭐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왜요? 일단은 어쨌든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모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되고 참 이게 좀 공식 방송이라 이렇게 뭐 옛날 가족 오락관처럼 자, 10% 떨어지면 사요, 20% 떨어지면 사요, 30% 더 떨어지면 사요 이렇게 딱 물어보고 네. 아니요, 네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곤란해하실까봐 그렇게는 질문 못 드리겠네요. 네. 어쨌든 뭐 일단 계속 좋아지는 섹터는 분명한데 뭐 이게 저점이 아니냐 이거는 뭐 그렇고 그냥 이 해는 회사는 뭐 떨어지면은 조금씩 사모은다 이런 생각으로 사모으시면 그러면 떨어질수록 물량을 늘리면서 사는 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네네. 버티시는 버티기 게. 들어가시고 버티고. 네. 떨어지면 조금 더 사고 더 떨어지면 좀 더 많이 사고 더 떨어지면 좀 더 사시고 네네. 예, 이런 전략을 가지시면 네.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 허튼 소리가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하지만 신용은 좀 이제는 신용은 네. 되도록이면 줄이시고 뭐 금방 갚을 수 있는 돈들은 뭐 그 정도는 쓰셔도 된다. 뭐 월급 알겠습니다. 받아서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는 돈 정도 또 메꿔 넣을 수 있는 수준이면 네. 써도 된다. 그러니까 신용은 오늘 신용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용은 다음 달 월급 수준 안짝으로 쓰시라는 거 이제 들으셨죠? 신용은 다음 달 월급 이상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네. 팁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기준이네요. 네. 네. 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뭐 시청자분들에게? 네. 네. 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시장이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회사가 앞으로 커나갈 기업인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하시고 좀 긴 안목으로 투자하시다 보면 뭐 큰 성과를 이룬다고 확신합니다. 하여튼 무엇보다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투자 팁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시리라 믿고 저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슈퍼개미 배진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